자, 드디어 북2로 넘어왔습니다. 이 자본, 스탁의 본질과 축적과 어떻게 투입을 하는가, 적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자본을 어떻게 분류할지 챕터 1에서 일단 정의, 용어 정의 같은 것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가진 스탁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밖에 안 된다면 그는 그걸로 어떤 소득을 끌어내고자 하는 생각은 못 할 것이다. 최대한 아껴서 쓸 것이고 다 떨어지기 전에 일해서 또 채워 넣으려 할 것이다. 그의 수입은 오로지 그의 노동에 의해서만 생기고 이는 모든 빈곤한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스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아마 사전에 보면 그냥 주식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지분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루터기 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뭐 그루터기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국부론에서 쓴 스탁이라는 의미는 어떤 비축된 쌓아둔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개념이죠. 내가 지금 당장 이걸 지금 막 먹고 있지 않은 거, 옆에다가 놔둔 거, 나중에 먹을 거, 내지는 안 먹고 남겨둔 거, 이게 자본이에요. 그 며칠밖에 먹을 게 없으면은 뭐 쌓아뒀다고 해도 그걸 자본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왜? 먹어야 되니까 바로. 그러다가 몇 달 혹은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스탁이 생기게 되면은 아끼고 아껴서 여하간 생겼어요. 아니면 뭐 옆집 사람을 뭐 때려서 쓰러뜨리고서는 뺏어왔든지 여하간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보다 남는 게 하여튼 생겼어요. 그게 한 1년치 먹을 게 생겼어요. 그러면 당장 먹을 것을 빼고는 나머지로 다른 소득을 얻으려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죠. 내지는 내가 한 1년 동안은 내가 이거를 먹을 것이 있으니까 1년 동안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식량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이거는 뭐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월급이 300만 원인데 식생활비로다가 매월 다 쓰는 게 정상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뭐 복권을 맞았다고 쳐봐요. 1억 원이 당첨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그 다음 달에 1억 원어치 사 먹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1억 원을 갖다가 그러면 아니면 그냥 금고에 넣어두나요?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1억 원을 최소한은 정기적금에 들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불리려고 조금이라도 득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거예요. 그의 총 스탁은 그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두 부분이라는 거는 당장 먹어야 될 것과 스탁 쌓아놓은 게 있지만 이게 쌓아놓긴 했어도 지금 먹고 있는 행위를 안 할 뿐이지 이거 오늘 저녁에 먹거나 내일 아침에 먹을 거는 당장 먹어야 될 것이에요. 이걸로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굴려볼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복권 1억 원을 맞았으면은 어떻게 굴려볼 것은 1억 원이고 그 월급날 다음 날에 300만 원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다음 달 월급 때까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달 월급날 전에는 이 300만 원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굴려볼 것은 1억 원이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그중 소득을 기대하는 부분을 뭐 대부분이 아는 단어 나왔네요. 캐피탈이라고 한다. 이 당장 먹을 것도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봐요. 초기 자본에서 떼어놓은 것. 둘째, 수입에서 매번 떼어놓는 것. 셋째, 가구나 옷처럼 예전에 사놓은 걸 아직 쓰고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거는 구분해서 뭐에다 쓰느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뭔가 어떤 하나로 보이는 어떤 요소들을 세분화해서 생각해보는 습관이 이게 국부론에서는 그래서 이게 국부론이 잘 돼 있는 책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어떤 것들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도출하고 어떤 원인 분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국부론을 접하는 분들도 뭐 이거 어디다 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떤 개념을 또 정립하는데 또 요 개념이 또 도움이 되면서 뭐 생각해 보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부분을 소득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이 투입되는 방식은 두 가지다 라고 했는데, 첫째, 상품을 키우거나 만들거나 매입해서 이익을 붙여 되파는 방법. 가공되지 않거나 상인의 손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이익이 붙지 않는다. 상인은 계속해서 상품을 가공하고 돈을 받고 팔고 다시 돈을 주고 상품을 사오는 등의 일을 해야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마진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인데, 지출을 안 하고 마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돈은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땅을 개발하거나 기계를 사거나 장사도구를 사거나 하는 식. 이게 계속 어떤 돈이 순환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도 계속 이익을 내는 자본이에요. 고정자본이라고 있다가 용어를 쓸 건데, 땅을 개발해 놓으면 이 개발된 땅에 뿌린 씨와 개발하지 않은 땅에 뿌린 씨가 거둘 수 있는 이익의 양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개발하죠. 기계를 사는 것도 자동차를 만드는데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보다 기계를 사서 기계로 자동차를 만들면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소비를 끌어낼 수 있죠. 이 기계 자체가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물론 이것과 이렇게 도는 돈과 연동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 기계는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붙여요. 순환자본과 고정자본으로 이름을 붙여요. 업종에 따라 순환자본과 고정자본의 비율은 매우 다르다. 상인의 자본은 거의 다 순환자본이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어떤 고정자본을, 고정자산 같은 거를 해놓지는 않죠. 그냥 가게에 얻어놓고 거기다가 상품을 계속 매입하고 계속 팔고 하는 작업을 하죠. 제조업자는 자본의 일부가 기계나 도구의 형태로 고정된다. 이해가 되시죠? 기계 같은 거는 고정자본이다. 옷을 만드는 사람은 바늘꾸러미 정도만 갖추면 되는 반면에 나머지는 직원 월급과 옷감을 사는 데 쓰이는 순환자본으로 순환자본 비중이 커요. 같은 제조업이라고 해도. 하지만 대장간, 지금으로 따지면 반도체 공장 이런 거는 많은 기계와 도구를 갖춰야 해요. 어떤 직원 월급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죠. 이때 한 국가의 스탁의 합은 각 개인의 합과 같고, 한 국가가 가진 캐피탈이 아니에요. 스탁의 합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탁의 합이랑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당장 쓸 것과 캐피탈로 나뉜다고 했는데, 캐피탈은 두 종류라 그랬죠. 고정자본과 순환자본. 그러니 이 스탁은 전부 다 해서 당장 쓸 것과 고정자본과 순환자본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이때 당장 쓸 것은 이익 창출이 안 됩니다. 이건 돌리는 돈이 아니에요. 이익을 바라고 쓰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일단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집과 가구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이익을 내지 않아도 이것들은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먹어야 되니까. 고정자본은 가만히 한자리에서 이익을 냅니다. 노동을 편하고 빠르게 할 기계나 도구,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가게, 창고, 작업장, 공장 등의 건물, 농사 노동을 빠르게 편하게 할 땅의 개발, 개개인에게 쌓이는 지식, 기술, 기능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어떤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적 재산도 고정자본으로 보는 거예요. 순환자본은 순환해야만 이익을 내는 자본이다. 첫째로 돈, 그 다음 식량, 원재료,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그 다음에 판매 전의 완성품, 재고품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순환자본은. 이것들은 계속 돌아요. 이 중에서도 이 돈, 첫 번째 돈을 빼고는 점차 당장 쓸 것과 고정 자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세밀하게 이렇게 따지지는 말자고요. 그냥 그렇게 이동을 한다. 모든 고정 자본은 순환 자본으로부터 나오고 유지되는데도 순환 자본을 필요로 한다. 고정 자본은 순환 자본 없이 이익을 낼 수도 없다. 기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돌릴 노동자가 필요하고 원재료를 투입해야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당장 쓸 것이라는 것은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 고정자본과 순환자본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자 목적이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거지, 그거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이 당장 쓸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순환자본은 고정자본과 소비를 위해 빠져나가지만 고정자본과 당장 쓸 것을 위해 소비를 위해 빠져나가지만 땅의 생산물, 광산의 생산물, 어업 생산물로 다시 채워진다. 1차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땅의 생산물, 광산의 생산물, 어업 생산물은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생산물들이에요. 뭐 광산의 생산물이 반도체가 되고 뭐 자동차가 되고 이거는 먹거리가 되고 뭐 땅의 뭐 쌀도 먹거리가 되고 뭐 우리가 모든 쓰는 것들은 전부 자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로 다시 채워진다. 채워지고 그게 사람들 입속으로 들어가죠. 입속으로 들어가서 싸고 다시 땅에서 생산돼서 다시 사람들 입속으로 들어가고 막 손에 뭐 편리하고 뭐 어떻게 다 쓰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 돕니다. 이 농업, 광업, 어업도 생산물을 내기 위해서는 고정자본과 순환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생산물들은 자기 자본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빠진 자본들도 채웁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가면서 이게 쭉 흘러가면서 빈 곳들을 쫙쫙쫙쫙 메꾸고 다시 땅으로 가는 거죠. 농작물은 제조업자가 소비한 식량과 사용한 원재료를 채워놓고 공장이 생산한 제품들은 농부들이 사용해 낡아진 도구들을 새 것으로 바꾼다. 적당히 안전이 확보된 나라에서는 누구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탁을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쓰거나 미래의 이익을 위해 쓰든지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나라, 즉 가진 것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스탁을 숨기려고 할 것이다. 복권 1억 원이 당첨됐는데 깡패한테 뺏기든가 국가의 세금으로 뺏기든가 개인 입장에선 마찬가지죠. 국가에 뺏기든 깡패에 뺏기든 뭐가 달라요? 그렇게 뺏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되도록 그 스탁을 숨기려고 노력을 할 것이에요. 근데 절대 빼앗아가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탁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불려보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에요. 이게 바람직한 나라죠. 이 자본이 소비로 계속 소진되지 않고 자본이 계속 더 많은 비중으로 축적이 되면 될수록 그 국가는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생산을 이루어낼 수 있고 더 많은 소비를 할 여력이 생겨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못 사는 나라에 비해서 펑펑 쓴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그 펑펑 쓰는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